여기 청량리 여기에 GTX 2개 더 들어오면 지하철만 10개야.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에 이 많은 노후주택가들이 싹 다 재개발로 신축의 고급 아파트가 재탄생한다고 생각해봐. 철도 지하화 돼 있고 철길은 막 녹지로 바뀌어서 선호시설로 바뀐다고 하면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저평가고,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 여기 지금 청량리에서 뭐 하겠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거 오를걸? 그 정도 저평가예요.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청량리에 나와봤습니다. 제 뒤로는 뭐 마트에, 백화점에, 그리고 앞으로 10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올 청량리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홍등가와 재래시장이 이렇게 변했네요. 청량리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초고층의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량리가 크게 변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돌아볼게요. 자, 길 건너편의 모습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낡았죠? 그리고 이제 청량리의 상징과도 같은 미주 아파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낡은 노후주택가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노후주택가들이 재개발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명 청량리역 재개발의 퍼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일하게 재개발이 발표되지 않은 남아있는 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바로 청량리 미주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동 노후주택가입니다. 이렇게 같은 청량리역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춘 상태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골목길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인데요. 똑똑한 소액 투자자라면 이 두 지역 중에 어디가 더 유망할까요? 개발 후, 개발 전, 당연히 이곳이죠. 시장에서는 이곳을 가칭 청량리 10구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오늘의 임장 지역인 청량리동 일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소액 자본으로 청량리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라고 하면은 GTX의 공간혁신구역, 철도 지하화, 그리고 각종 재개발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슈와 혼재가 있다 보니까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청량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6개의 주제로 나눠서 명확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량리역 일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발 호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방법이 픽한 이 청량리동 노후주택가는 청량리역 재개발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부자방법이 소개해드릴 재개발 선정 투자 부동산은 무엇인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청량개벽이라 불리는 청량리에 내 집 마련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야, 오랜만에 왔네. 홍등가랑 재래시장이 이렇게 바뀐 거 봐요. 기가 막힙니다. 비둘기는 어디 안 갔어. 와, 건물 진짜 높죠? 청량리의 마천루를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높은 위험적인 모습인데요. 청량리에 대해서 6개의 주제로 설명드리기로 했잖아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교통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역은 몇 곳이나 될까요? 서울역,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 깔려있는 지하철 노선도 많지만 신규로 들어올 그 노선들이 교통의 끝판왕이기 때문이죠. 현재 청량리역에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그리고 KTX와 ITX가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KTX를 타면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하철 외에도 아주 다양한 버스 노선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은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교통 특구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거점이고요. 전국구의 철도망이 동시에 만나는 특급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청량리역은 완성형이 아니라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찾아올 가장 큰 변화는 GTX인데요. 청량리역에는 GTX-B, GTX-C, 즉 2개의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GTX-B는 송도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을 거쳐서 이곳 청량리로 들어오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용산과 여의도의 업무지구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TX-C는 과천, 양재, 삼성역을 거쳐서 청량리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요. 청량리역과 단 2정거장으로 강남의 심장인 삼성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로써 청량리는 오랜 약점이었던 강남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정반대의 장점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의 구상도 중요한데요. 이 구상안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GTX-B와 C를 같은
많은 층에서 갈아타는 수평 환승 구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의 청량리에서는 이 두 개의 GTX 노선을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게 갈아탈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도 2024년도에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사업, 그리고 목동에서 이곳 청량리로 연결되는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장차 청량리는 무려 10개가 넘는 지하철 노선에 응집하는 메가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청량리역은 도심항공터미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량리의 이 많은 교통 변화는 단순히 지하철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 특구로 이동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서울 동부권과 수도권의 이동 흐름이 청량리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용산, 강남, 여의도라는 서울을 대표하는 최상급지이자 업무와 상업특구와의 연계성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날이 실제로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파급력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량리 메가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호재를 넘어서 역 중심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GTX가 실제로 개통돼서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늦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교통을 봤고요. 이번에는 일자리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자리. 네, 여러분, 제 뒤로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그 유명한 공간 혁신구역이에요. 역 뒤편에 이 건물들이 다 업무 특구, 상업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자, 두 번째 주제,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만 좋아진다고 해서 도시가 완성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빠져나가기만 하는 도시인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인지, 미래 도시의 성패는 결국 자족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족 기능 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청량리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충하려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에서 청량리는 7개의 광역 중심 중 한 곳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광역 중심이란 단순히 사람만 많이 거주하는 뜻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의 기능을 키워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식적으로 지정한 거점이란 뜻입니다. 즉 서울시는 교통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청량리로 모으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 토대 위에 업무와 상업의 일자리를 확충해서 청량리를 동부권의 경제 거점이자 완벽한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국토부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2024년도에 국토부는 이곳 청량리를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공간혁신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입니다. 국토부는 청량리를 광역 환승 거점으로 만들고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와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서 주변의 많은 대학들과 연계한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청량역을 사람들이 단순하게 환승역 이런 개념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일도 하고 창업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러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곳 청량리를 일자리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 청량리에는 인근에 바로 그 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릉인데요. 홍릉 일대에는 서울 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키스트와 고등과학원, 고려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병원, 경희의료원과 같은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데요. 바이오와 의료, 연구개발과 창업이 연결되는 서울 동부권의 대표 혁신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홍릉이 바이오와 R&D 연구의 엔진이라면 청량리는 홍릉의 연구를 실제적인 비즈니스 업무로 실행시키는 공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구는 홍릉에서, 사업화와 사무실은 청량리에서. 이것이 바로 홍릉과 청량리의 일자리 연계 그림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청량리와 홍릉을 서로 연계시키고 묶는 도시계획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내다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와 홍릉의 일자리 그림이 현실과 가까워질수록 최근 동탄의 가격 급등 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이곳 청량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과의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상당히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량리역을 중심에 두고 상당수의 재개발 구역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청량리역 반경 1km만 보더라도 30곳의 재개발 구역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파트로 바뀐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량리역을 중심에 두고 이 많은 재개발들이 모여있는 걸까요? 청량리역 주변에 노후주택가를 방치한 채 청량리
청량리의 역사만 개발되어서는 동부권의 거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딘가 틈새가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불 꺼진 이 자리. 바로 이곳이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고요. 부자분법이 픽한 오늘의 관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틈새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관심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 구역들의 갭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곳은 10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연번을 부여받은 정도인 극초기의 재개발 준비 지역도 투자 금액 3억 중후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청량리 일대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하죠. 우리가 이 청량리 일대를 추천드렸던 그 시작점이 2012년도니까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저평가의 상태를 누려왔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부자병법에서 소개해드릴 추천 부동산은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관심 지역 현장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는 두 가지의 분양 가격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인데요. 재개발 구역에 작은 빌라라도 한 채 갖고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것이고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시 일반 분양가로 받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격에 비해서 7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량리 6구역은 20평대 일반 분양가가 10억 중반, 조합원 분양가는 8억 중반이었고요. 30평대의 경우에는 13억대 10억 중반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청량리 8구역은 20평대 9억 후반의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는 7억대였고요. 30평대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은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도 보장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서야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몇십 년 후에 일반 분양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를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빌라 사세요. 다음으로는 이 청량리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환경의 급진적인 개선입니다. 마포를 떠올려보면 되겠죠. 상당히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있었고 또 완료가 됐고 엄청나게 비싼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탄생한 마포가 이 청량리의 미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후주택가가 넓었던 만큼 신축 아파트도 많아진 마포를 떠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신축 아파트의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형성됨에 있어서 여러 단지가 뭉쳐서 큰 촌을 형성할수록 강한 시세 상승의 시너지를 교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청량리는 그 부분에서 약한 상태이죠. 하지만 이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후에는 상당히 좋은 신축 아파트의 시너지가 교류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과 서민주택 임대료 급등 현상입니다. 부자병법에서 반경 1km의 정비구역에서 앞으로 이주할 예상 이주 가구 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무려 13,000가구가 넘는 엄청난 가구들이 이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주는 대부분 빌라 내지 다가구 주택의 방 한 칸 수준의 서민주택으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청량리 일대에 13,000가구가 새롭게 이사 들어갈 물리적인 공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민주택의 수요는 급증할 것인 반면에 B아파트의 공급은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서민주택의 임대료 가격이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말이죠.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지역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관심 지역에 왔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건 바로 미주 아파트입니다. 청량리의 상징과도 같은 미주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보시면은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 미주처럼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오늘의 관심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길 따라서 이쪽 편 전체가 우리의 관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주, 현대, 관심 지역. 지금부터 이 관심 지역 경계를 따라서 걸어보면서 또 내부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생긴 곳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청량리 일대도 위치에 따라서 급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특히 역 전면부와 후면부가 중요한데요. 청량역을 경계로 동측부는 후면부, 오늘의 관심 지역이 위치한 서측편은 전면부입니다. 물론 당연히 전면부가 좋겠죠. 왜냐하면 백화점, 전통시장 등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모든 교통의 중심이 청량리역 전면부가 메인이기 때문이죠. 청량리의 상징과도 같은 미주 아파트도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도 이 급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청량리 일대도 급지에 따라서 우세 지역이 완전히 갈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청량리역의 경계로 동측부 즉 후면부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우세했고 역 서측부 즉 전면부는 국민의힘 오 시장이 우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량리동은 오세훈 시장이 무려 9.5%를 앞섰는데요. 이것은 청량리역 주변에서 가장 압도적인 보수 정당의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면부인 전동동 일대의 빌라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전면부의 청량리동 일대 빌라가 훨씬 저렴하다는 포인트. 따라서 청량리는 남측부의 용두동 일대와 전면부인 청량리동 일대가 가장 메인 지역이 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 지역은 청량리역 주변에서도 청량리동 블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주 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청량리 8구역이 이주 중인데요. 미래에 오늘의 관심 지역까지 개발이 된다면 이 삼각형 블록은 분명 인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지역을 걷고 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재개발 가칭이지만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져 있네요. 이렇게 역 주변 재개발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돼야 되는 자리 중에서 빈자리. 그럼 보시면은 이 길을 경계로 오늘의 관심 지역 남측부 경계입니다. 가칭이지만 청량리 19역이라고 주민설명회 여는데 6월 27일 이번에 여는 주민설명회 방식은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민간 도심복합이라는 사업이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노후도가 90%가 넘어요. 신속통합 기준에서 90점 몇 프로 나오고 민간 도심복합 기준으로는 95%가 넘게 나오거든요. 진짜 동네가 엄청나게 낡은 거예요. 엄청나게. 관심 지역을 돌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단독주택이 많다는 거예요. 빌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북측 경계 변 쪽에 보시면은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원래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철거가 됐고 민간 임대주택 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구역에 한 번에 다 포함돼서 가면 좋았을 텐데 부분 개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청량리 8구역도 보면은 KT 부지가 독자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포함 안 되고. 홍등가 사라지죠. 정신병원 사라지죠. 청가문시장은 고층의 주상복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지금 청량리의 변화 또 진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청량리역 주변에서 엄청나게 번잡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내부 주택가는 되게 평화롭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재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동네에 오신다면 이 동네 너무 썩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실 텐데 지금 모습, 이면에 숨은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인데요.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노후도 90%는 좀 심하잖아요. 잘 등장하지 않는 노후도인데 빨리 안 하면 100% 차겠다.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면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자리이다. 청량리동의 모습이에요.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자병법이 픽한 청량리동 관심지역에 대한 상세 스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약 17,500평이 되고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도는 90%가 넘는 막대한 노후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 수는 약 49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소유자 수는 신축 빌라의 신규 세대수도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건물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진 측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량리동 노후주택가의 재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째, 이 관심지역은 재개발 발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지역인 이 청량리동 일대는 2021년도에 공공도심복합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다만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는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에서 이 청량리동 일대의 개발 가능성을 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 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이 평가서는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면밀한 보고서인데요. 평가서에서 미주 아파트와 청량리 8구역 그리고 청량리동 관심지역의 이 삼각형 블록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해놨고요. 그리고 관심지역인 청량리동 저층 주거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청량리동 관심지역의 아파트 조감도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 지역의 재개발 필요성과 당위성은 공식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는 현재 고밀도의 민간 재개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곳에선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방향 전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7일 재개발 주민설명회라고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역세권 개발에서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위한 설명회인 것이다. 이 부분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세권 개발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신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민간 도시복합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도시복합 사업, 줄여서 민도복이라고 부를게요. 민도복은 최근에 만들어진 핫한 재개발 방식인데요. 조만간 서울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 발표 후에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이 민도복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낡은 동네를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편의상 재개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재개발과 연관된 사업 방식이 무려 10가지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민도복이 다른 재개발 사업 방식들에 비해서 사업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도복의 사업성이 월등히 우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 때문이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관심 지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큰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 게 빼려면 뺍니다. 구역 내부가 아닌 경계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서 봤던 우리 지구단위 계획 그 평가 보고서에서도 특별 계획 가능 구역에 이 교회는 또 제척이 된 상태여서 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남김없이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부가 아닌 경계변에 있는 교회들은 빠지는 게 원칙이죠. 봐봐. 그냥 쳐다보는 족족 난 너무 낡아서 여기다가 강남 건너가면 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와서 보세요. 이거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역 바로 뒤편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병법에서 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째, 소유자 1인당 평균 대지 면적을 분석해 봤거든요. 관심 지역은 무려 36.6평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참고로 소유자 수는 관심 지역에서 지어질 신축 빌라 세대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역의 대지 면적 대비 소유자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유자 수 대비 건립 예정 세대수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오늘의 관심 지역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요. 소유자 인원수 대비 예상되는 건립 세대수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건립 예정 세대수는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 지역은 역세권 범위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든 민도복이든 아무튼 일반 지역과 달리 고밀도의 개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지역인 청량이동 노후주택가가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면 소유자 수는 적죠. 용적률은 높죠. 그러니 당연히 사업성은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곳은 미주 아파트와 붙어있는 청량리역 전면부, 즉 청량리 중에서도 상급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를 추격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견인하고 리딩할 수 있을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 지역을 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블루버드를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오늘의 관심 부동산이 위치한 근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관심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건물의 이름은 블루버드 청량리입니다. 블루버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블루버드는 부자병법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형주택 브랜드입니다. 일반 빌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입지와 품질이죠. 블루버드는 재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지에서 장기간 보유해도 임대차 스트레스가 없을 고품질의 소형주택을 추구합니다. 관심 부동산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은 올 말에서 내년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약 90평이고요. 총 6층에 15세대의 다세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10세대가 선분양이고 5세대는 후분양이 되겠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세대 전체 투룸이고요. 타입에 따라서 면적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타입을 보면 대지지분은 5평대 후반에서 6평대 초반이고요. 내부 실면적은 10평에서 12평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은 5억대 중반에서 후반이고요. 예상 전세금은 2억 후반에서 3억입니다. 따라서 전세 활용 시 최종 투자 금액은 2억 중반에서 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타입이 있는데요. 특수 타입은 대지집은 6평대 중반에서 7평이고요. 내부 실면적은 12평이 넘고 4평에서 11평이 되는 테라스가 제공됩니다. 특수 타입의 매매 가격은 6억대 초반이고요.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0에서 3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투자 금액은 3억
초반이고 월세는 2, 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블루버드 청량리의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도 검증해 드려야 되겠죠. 블루버드 청량리의 매매 가격과 그리고 이 인근에서 지어질 신축 빌라의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블루버드 청량리는 대지 90평에 15세대를 짓는 반면 인근에서 지어질 비교 물건은 50평대 대지에 무려 13세대를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교 물건은 상당히 내부 면적이 작은 상황이죠. 내부 실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니 비교 물건은 5천대 중반에서 6천만 원 수준이고요. 테라스가 있는 특수 타입은 7천이 넘는 비싼 금액입니다. 반면에 블루버드 청량리는 평당 4천대 후반에서 5천대 중반이고요. 특수 타입은 테라스를 제외한 내부 실면적 기준으로 5천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집은 평당 금액도 비교해봤더니 블루버드 청량리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블루버드 청량리가 훨씬 더 품질도 좋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루버드 청량리는 세금 절세 혜택이 가능한 부동산인데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이 혜택은 내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분양가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을 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블루버드 청량리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소유한 분께서 이 블루버드 청량리를 매수한다 할지라도 취득세는 2주택자 취득세율인 8.4%가 아닌 1주택자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인데요. 현재 무주택자인 분께서 블루버드 청량리를 매수한다 할지라도 아파트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대박이죠. 부자본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청량리의 상세한 물건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부자본법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청량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청량리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02-888-8885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녹지죠? 온 김에 철거하기 전에 옥상을 한번 가봅시다. 명도를 다 마친 상태인데 조만간 철거 시작되는데 이제 블루버드 청량리로 재탄생할 거니까. 자, 블루버드 청량리가 건축돼 아직 철거하지 않은 기존 건물 옥상입니다. 뭐 그라시엘 스카이에 65 다 보이고 청량리역도 저기 바로 보이네. 정말 가까워요. 가까워. 동네는 이런 모습이고 참 낡았죠. 미주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다 관심 지역입니다. 잘 지어야죠. 또 이 재개발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정말 잘 지어야지만 세입자도 나간데 이런 걱정 없이 저희가 아주 잘 짓겠습니다. 또 다 지어지면 저희가 또 영상 올려드리니까 그때 이제 보실 분도 계시겠죠. 내가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청량리에서 아주 유명한 블루버드 청량리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홍릉공원 우리 관심 지역에서 지금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었거든요. 저 빽빽했던 청량리에 많은 그 복잡함, 여기는 완전 쉼표. 너무 좋네요, 여러분. 운동할 것도 많고 우리 어르신들 운동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거의 숲이구만. 너무 시원해. 땀을 다 지금 흠뻑 젖어가지고. 야, 여러분, 여기는 홍릉공원입니다. 이 홍릉공원이 우리 현장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한 5분 정도? 시도보거리 한 300m 정도면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원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야, 이게 공원보다는 숲에 가깝다. 사실 근데 여긴 공원이 맞고 진짜 홍릉숲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있어요. 이게 한 3만 평 된대요. 청량리 일대가 교통도 뭐 지하철이 10개 넘게 들어오고 아주 뭐 다변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녹지가 부족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량리 일대에서 앞으로도 갖추기 쉽지 않은 게 뭔가를 봤을 때는 녹지인데 근처에 이렇게 좋은 녹지가 있다면은 우리 관심 지역은 아파트가 개발된다면은 숲세권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요. 지하철도 가깝고 청량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숲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까운 숲세권의 입지를 띠고 있는 관심 지역이 하루빨리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로 바뀐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녹지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은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녹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뭐 요새 주택 공급이 없다, 뭐 이렇게 집 하나 짓는 게 어렵냐라고 하지만 이 녹지야말로 새로운 조성 자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지금 산책로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나무 사이에 비치는 저 태양 너무 좋네요. 자, 판 까세요. 이게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 돼. 이 녹지가 없으면 안 돼요. 청량리의 소중한 녹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지금 이 현실적인 녹지 외에 미래에 준비되고 있는 녹지가 있거든요. 그 미래 녹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청량리에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새로운 녹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기 미주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이 대로변 뒤편에 우리 관심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거대한 녹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엄청난 녹지 안 보이신다고? 녹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흉측한 철길이 미래의 녹지로 바뀝니다. 청량리는 지상철도가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보니까요, 이 철길을 경계로 청량리역의 동측과 서측, 즉 후면과 전면으로 나뉘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의 단절이죠. 그런데 만약 이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고 이 지상부에 뭐 업무시설, 상업시설, 또 큰 녹지의 광장의 문화, 일자리, 또 주거지역까지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에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전체 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의 계획은 단순히 이 지상철도를 덮개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선로가 있던 자리는 대규모 녹지로 조성하고 청량리 역사 부지는 업무와 상업 그리고 문화와 주거시설이 결합된 입체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자 동대문구청에서는 7개의 자치구를 초대해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고요. 꽤 빠르죠. 왜냐하면 이 철길과 연관된 자치구들 입장에서 수건 사업이기 때문이죠. 청량리역 철도 지하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시키고 부족한 녹지를 대거 공급할 수 있고 녹지축을 따라서 업무와 상업, 문화와 주거가 결합된 도시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철도 지하화는 청량리역 주변의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공간혁신구역은 그 땅을 고밀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청량리역은 단순히 철도가 지하화되는 곳이 아니라 철도 지하화, 광역 환승센터, 공간혁신구역,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개발의 끝판왕입니다. 저희 관심 지역이 단독주택 비율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동의서 걷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사업성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해서 사업성이 좋으려면 단독이 많아야 되고요. 속도가 빠르려면 단독보다 빌라가 좀 많으면 빨라요. 빌라는 동의서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간 곳은 단독이 많아. 그러면 이제 사업성은 괜찮다는 소리고 속도가 제어될 소지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잘 봐요.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왜 기본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려고 할까를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단독주택은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거야. 더 값진 거야. 더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이유는 이 단독주택을 활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중주택, 상가주택 뭔가 건축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건축을 했을 때 아파트보다 훨씬 더 우수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이 많아서 반대하는 곳들 보면은 값어치가 높은 땅, 즉 좋은 단독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 지역은 좀 달라. 분포의 비율은 단독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은 땅이 작아. 활용도가 좋으려면 모양이 예쁘고 땅이 커야 돼요. 오늘 저 블루버드 청량리 그 건축 부지가 90평이에요. 그게 되게 큰 땅이에요, 그 동네에서. 보통은 30, 40평대가 많은데 모양도 나쁘네 또. 그러니까 모양도 안 좋고 협소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단독이 우리 관심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단독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적어, 소유자가 단독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좋죠. 대신에 그 단독들 하나하나의 건축 활용도가 낮아.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확률이 다른 단독에 비하면은 높다. 그래서 관심 지역 선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면밀히 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좋네, 소유자 좋네, 여기는 쓸만한 땅들이 많지 않네, 그러면 동의서 잘 나오겠네, 이거였지. 청량리 주변 아파트 시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대장 단지 외에도 청량리의 신축급 30평대는 20억 이하는 머지않아 사라지겠다? 근거는 동대문구 쪽에 아파트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문동, 성북구지만 장위동, 미아 기름 일대 시세만 보더라도 지금 청량리 아파트가 되게 저평가인 거 알아요? 누군가는 야 무슨 청량리가 뭐 이제 20억 부르네, 뭐 말도 안 되네 막 이러지만 지금 언급했던 이 지역들이 다 청량리보다는 하급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20억 노크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그러니까 청량리 되게 저평가가 좀 긴 상태예요 지금. 근데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려면은 시너지가 나야 돼요. 신축 단지들 간의 시너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스카이의 65랑 한양수사이니 얘네 둘이서 고급 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서포트해줄 만한 신축들이 주변에 특히나 역 전면부 쪽으로 없어. 그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맨날 얘네 둘은 우리가 다 끌고 가는 게 힘들어. 근데 밑에서 좀 이게 밀어주면 또 이게 으쌰으쌰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지금 되게 저평가고,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은 여기 지금 청량리에서 뭐 하겠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거 오를걸? 그 정도로 저평가예요. 많이 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쉬면 다른 서울 지역들 강북권 다 쉬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매물은 없지, 전세도 없지, 전세는 올라가지, 매매가 밀어올리지, 공급은 없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거의 시장에서 마련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청량리는 저평가다. 결론은 그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인근 재개발 빌라들도 같이 덩달아 오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재개발이 뭐예요? 낡은 거 부숴서 아파트 짓는 건데 사업성 평가할 때 일단은 지금 이 빌라 값도 중요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개발되면 이 아파트 얼마인데 20억이야 30억이야 25억이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자체의 가격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값 지금 얼마고 이게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봐야 되고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청량리는 어떻다? 우리 솔직히 오늘 관심 지역에 블루버드라는 고급화를 지향하는 그런 좋은 빌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자리가 역 정면부야. 급지 좋지. 잘 지어질 거지. 근데 역 뒤편보다 더 저렴하지. 게임 끝난 거죠. 답은 나온 거죠. 저희가 여기 성량리를 2012년부터 추천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 개발지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 올랐어. 당시 투자 금액 적게 들어가신 분들은 1000몇백 들어갔어요. 갭 금액으로.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1000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2, 3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수억 원씩 세전 이득이 났고 그리고 이제 구역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2012년도에 일단은 예산이 되게 적게 들어갔죠. 그 당시에도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서 한 1년 만에 되파신 분도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때 당시에 그치 시기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 안 하겠다고 맨날 발표하는 거야. 서울시장이 재개발 안 하겠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막 재개발 발표한 곳들 막 무산시켜버리는데 그리고 신규 재개발 발표 안 해버리고 상담해보면 나 외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잘못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객분의 입장에서 나는 좋아서 추천했고 나머지는 전체 다 재개발하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니까 근데 나는 왜 추천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시장 말을 믿고 있던 시대였어. 근데 왜 권했을까 그거를? 주택 공급을 언젠가 해야 되니까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야. 언제까지 재개발을 막고 언제까지 재개발을 다 처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 났잖아.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이 자리가 좋으니 지금 너무 저렴하니 그때 당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 줄 알아요? 양도세 5년치 감면에 주택수 영구적으로 미포함시키는 혜택이 있었어요. 등기 권리증 앞에 빨간색 도장으로 구청에서 찍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팔아버렸어. 아니 매수를 포기한다든지. 그만큼 서울시장 말을 사람들이 믿었던 건데 말보다는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은 거짓말할 수 있고 거짓말이 아니어도 잘못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우리가 보고 판단할 거는 상황밖에 없어요. 내가 본 상황은 딱 하나였어요. 재개발을 무산시키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영원히? 안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덕분에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강변이며 시내며 강남이며 여기 청량리며 그냥 다 주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갭 금액으로. 그리고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12년도에는 우리 회사를 조롱하는 분들의 조롱 멘트가 뭐였냐면 야, 저 회사는 청량리를 추천한대 이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청량리라는 지역적인 인식은 완전 이거였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면 항상 강남, 용산 외에는 언급을 안 했어 시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청량리가 등장한 거야. 왜 추천했을 것 같아? 아니 GTX가 등장했는데 11년도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놔준다네 청량리로. 그런 곳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딱 3군데만 GTX끼리 갈아탈 수 있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연일까? 왜냐면 역사가 GTX는 드문드문 몇 개 없잖아요. 근데 2개를 놔준다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큰 거구나. GTX가 이렇게 2개나 들어오는 곳들은 이게 단순한 교통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를 아예 통째로 새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직도 늦진 않았다. 왜? 아직 여기 GTX 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는 현실이 된다고 쳐봐. 어떻게 될까? 완전 늦은 거지 이제 그때는. 이렇게 2억대로 투자할 수 있겠어? 안 돼. 안 되지. 성량리에 대한 최종적인 미래 전망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건 내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답변 안 해도 돼. 나중에 한번 시간 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청량리에서 우리가 용산, 여의도, 강남을 한 5분에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 청량리와 홍릉 일대에 바이오와 의료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서 이 청량리역 주변에 이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고층의 신축 아파트 대장급 단지로 싹 다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청량리 재개발 임장 어떠셨나요? 앞으로 들어올 GTX-B 그리고 GTX-C를 비롯한 총 10개가 넘는 지하철 노선과 광역 환승센터, 청량리 일대를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공간혁신구역, 그리고 홍릉과 연계될 바이오와 의료산업의 일자리까지 여기에 청량리역을 중심에 두고 둘러싸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족한 녹지를 채워줄 홍릉공원과 철도 지하화 계획까지 청량리는 아주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기만 했던 청량리에서 일하고 살고 머물고 소비하고 싶은 청량리로의 변화입니다. 홍등가와 재래시장이 모여있던 청량리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청량리는 특급 교통과 명품 주거지역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합쳐진 자족도시입니다.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은 누구나 알아봅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GTX가 개통돼서 용산과 강남을 한두 정거장만으로 오가는 날이 현실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미래가 아닌 누구나 알게 되는 현재가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란 지금 보이는 모습만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습 사이에서 얼마나 큰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청량리동 노후주택가는 아주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량리와 가깝지만 아직 오래된 골목과 주택이 남아있고 주변 지역들은 재개발 발표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곳은 사업 방식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발까지는 주민 동의와 행정 절차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저렴한 가격 메리트 그리고 상승의 가능성이 함께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버드 청량리는 단순히 새 빌라 한 채를 소개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임대차 걱정이 없을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청량리의 장기적인 도시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부동산에 사느냐 그 이전에 어떤 도시의 미래를 선택하느냐이기 때문이죠.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오래된 주택과 낡은 골목길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나면 그 골목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청량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통과 일자리, 재개발과 녹지가 연결된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모할 청량리를 말이죠. 몇 년 뒤에 오늘 소개해드린 청량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그때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할까요? 아니면 나는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점했다라고 말하게 될까요? 개발이 끝나서 완성된 도시를 따라가는 사람과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선점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작은 작은 관심이라도 가졌는가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차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그 조각이 정말 이곳이 될 수 있을지 부자분법이 앞으로도 주민 동의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부자분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청량리의 상세한 물건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카오톡 부자분법 채널에서 1: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청량리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청량리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888-8885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량개벽, 서울 동부권의 왕이 될 자리 그 변화는 어쩌면 이 낡은 골목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부자 되세요.